빚을 없애고 싶거든 내 딸을 며느리로 들이시오. 한가난한 집안에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장부에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빚쟁이가 입을 열어 내뱉은 말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빚 대신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라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마을에서 바보라고 소문난 딸을 말입니다. 거절하면 내일 당장 거리에 나앉을 판, 그러나 받아들이자니 알 수 없는 음모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과연 이 기이한 거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인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초년의 일입니다. 옥천 고을 변두리 산자락에 초라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진 지 오래였지요. 이 집에는 윤서방이라 불리는 사내와 그의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뒤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간신히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요. 그의 봄 흉년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고 부엌의 쌀독에는 거미줄만 걸려 있었습니다. 노모는 풀죽이나마 끓여 먹으려 했으나 솥에 물조차 제대로 붓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미, 오늘은 제가 장에 나가 곡식이라도 얻어오겠습니다. 윤서방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내 몸으로 어찌 먼 장까지 가느냐. 그냥 오늘 하루쯤 굶는다 한들 죽지는 않는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방 댁 계시오? 굵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방과 노모는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최주부였습니다. 최주부는 장터에서 곡식과 생필품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수입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상과 빚이었지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외상을 얻어야 했습니다. 최주부는 그럴 때마다 장부의 빚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빚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최주부가 들어섰습니다. 5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기름진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윤서방. 최주부는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귀신이 사는 집인지 모르겠구려. 윤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주부는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외상을 정리하러 왔소. 지난 겨울쌀 2말, 보리 1말, 소금 닷되, 그리고 무명 석자. 모두 합하면 은자 5냥이요. 노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분하리, 저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리고 말고요. 작년에도 기다렸고 재작년에도 기다렸소.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최주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딱 잘라 말하겠소. 오늘 안으로 갚든지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시오.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소. 21살이 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소. 노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렇소? 내 딸을 윤서방의 아내로 들이시오. 그러면 이 빚은 모두 없던 일로 하겠소. 대문 밖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주부의 딸 분이었습니다.
최주부가 손짓을 하자 대문 밖에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21살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들판에서 꺾어온 듯한 들꽃 몇 송이를 쥐고 있었지요. 노모는 분이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얼굴은 깨끗하고 눈매도 선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제 딸분이입니다. 최주부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굴도 나쁘지 않고 손발도 성합니다. 다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머리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바보라 부르지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꽃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주부나리, 이것은 생각해 보시오. 윤서방도 다리가 불편하지 않소? 이 아이도 머리가 불편하니 서로 잘 어울리지 않겠소? 최주부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마저 빼앗길 판이었지요. 알겠습니다. 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주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그럼 장부는 여기 두고 가겠소? 혼례는 따로 치를 것도 없지 않소? 오늘부터 이 아이는 윤서방 댁 며느리요. 그는 분이의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알았느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들꽃을 땅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최주부는 피식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들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윤서방과 노모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노모는 분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잠잘 방이다. 저쪽 건넌방에는 서방님이 주무신단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장롱 하나가 전부였지요. 분이는 방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모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윤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바보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노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느냐? 저 아이가 비록 머리는 모자라도 손발은 성하지 않더냐?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면 그만이다. 윤서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방은 건넌방에서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윤서방 댁에 바보 며느리가 들어왔다더라. 그것도 혼례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지 뭔가. 에고 그 집 팔자가 기구하긴. 윤서방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분이가 창문 틈으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모가 부엌에 나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물독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냐? 노모가 중얼거리자 마당에서 분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보라더니 이렇게 부지런한 것을 보면
그렇게 모자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같이 먹자꾸나. 노모가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분이가 갑자기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심스럽게 독뚜껑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거기 손대지 마라. 노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이는 장독대의 뚜껑들을 이리저리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독은 함부로 손 떼는 게 아니란다. 장독대는 집안의 기운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특히 장독은 더욱 신성하게 여겨졌지요. 한 집안의 여인이라도 함부로 뚜껑을 열거나 위치를 바꾸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이는 이미 5개의 독뚜껑을 모두 바꿔놓은 뒤였습니다. 어미, 무슨 일입니까? 윤서방이 건넌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장독을 망쳤어. 노모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얘야,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게냐? 노모가 물었지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방이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미, 뚜껑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간장 뚜껑이 된장 독에 가 있고 고추장 뚜껑이 간장 독에 가 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 노모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독마다 담긴 장의 색깔과 뚜껑이 이제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뚜껑을 바꿔놓기 전에 안회장도 바꿔놓은 건가? 윤서방이 놀라 물었습니다. 노모는 황급히 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원래 맨 왼쪽에 있던 된장 독이 맨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독을 혼자 옮긴 게냐? 노모가 물었지만 분이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런, 첫날부터 장독을 망쳐놓다니. 역시 바보라더니 제정신이 아닌 게야. 저러고도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겠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노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분이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가보시오. 집안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사람들은 아쉬운 듯 돌아갔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윤서방 댁 바보 며느리가 첫날부터 장독대를 망쳐놓았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노모는 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장독은 함부로 손 떼는 게 아니란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모는 된장을 꺼내 국을 끓이려고 장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된장에서 나던 시큼한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구수하고 깊은 향이 풍겼습니다. 노모는 손가락으로 장을 조금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장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장은 작년에 담근 것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제대로 익지 못하고 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기는커녕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장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3년은 묵은 듯한 깊은 맛이 났습니다. 서방, 서방. 노모가 윤서방을 불렀습니다. 이 장맛을 좀 보거라. 윤서방도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미, 이게 정말 우리 집 장입니까? 그러게 말이다. 분이가 장독을 바꿔놓은 뒤로 이렇게 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게 관계가 있을까 싶었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모는 그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마당에 퍼졌습니다. 담을 넘어 그 냄새를 맡은 이웃집 안악이 담을 넘어다 보았습니다. 윤서방 댁 무슨 맛있는 것 끓이시오? 노모가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니라오. 그냥 된장찌개 한 그릇이오. 아니,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닌데요. 어디 한 숟가락 맛 좀 볼 수 있겠소? 노모는 한 그릇 떠서 이웃에게 건넸습니다. 이웃집 안악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람. 대감댁 장맛이 이보다 못할 것 같구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서방 댁 장맛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소문이었지요. 며칠 뒤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댁 장을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소? 우리 집 장이 올해는 영 맛이 없어서 말이오. 노모는 난처했습니다. 집에 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웃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소. 조금씩만 가져가시오. 장을 나눠주고 받은 것은 쌀과 보리, 그리고 나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윤서방 댁 부엌에는 오랜만에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윤서방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바보일까, 어미?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바보치고는 신기한 일이 많구나. 노모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또다시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팔아 생긴 곡식으로 밥을 지을 수 있었고 부엌에는 반찬도 생겼습니다. 노모는 분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얘야, 오늘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너라.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동이를 이고 나갔습니다. 마을 우물은 집에서 10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바보 며느리가 왔네. 장맛은 좋다던데 다른 건 어떤지 모르겠어.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물동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이가 치마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소금 한 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금을 우물 안으로 뿌려버렸습니다. 어머, 저것 봐.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바보 며느리가 우물에 소금을 뿌렸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친 것이 우물을 망칠 셈이냐? 당장 그 소금을 건져내야 해. 안악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악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소금은 물에 녹아버린 뒤였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 우물은 이제 못 쓰겠어. 윤서방 댁에 가서 따져야겠어. 성난 안악들이 윤서방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노모가 나와 보니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방 댁, 이게 무슨 일이오? 당신네 며느리가 우물에 소금을 뿌렸다오. 우물이 짜져서 이제 어떻게 물을 먹으란 말이오. 노모는 깜짝 놀라 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느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게냐? 분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느린 말투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우물에 나쁜 것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꿈이라니 저것 봐. 역시 정신이 온전치 못해. 그런 헛소리 때문에 우물을 망쳐놓다니.
노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안하오. 제가 우물을 다시 파든지 해서라도 해결하겠소.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 며느리를 내쫓으시오. 그런 바보를 집에 두면 우리 마을 전체가 망할 것이오. 윤서방이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시오. 제가 책임지고.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진정하시오. 일단 우물물을 먹어보고 판단합시다. 이장님, 소금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않겠소? 이장은 직접 우물가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짜지 않소? 오히려 물맛이 전보다 깨끗한 것 같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악들도 하나씩 물을 떠서 마셔보았습니다. 정말로 물은 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에는 약간 흙냄새가 나던 물이 지금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돌아갔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묘하게 변했습니다. 분이를 바보라고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꿈에서 우물에 나쁜 것을 본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사람들은 분이를 멀리하면서도 눈으로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될 시기였지요. 윤서방은 나무를 해서 팔고 노모는 집안일을 하고 분이는 말없이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방이 나무를 지고 돌아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일어서지 못했지요. 분이가 달려와 윤서방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윤서방이 말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윤서방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윤서방의 절뚝이는 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미안하오, 분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윤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은 좋은 분이에요. 말은 느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모가 윤서방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미,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분이한테 미안하오. 윤서방이 말했습니다. 노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무 자책할 것 없다. 그날 밤 분이는 윤서방이 누운 방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자러 가시오.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요. 분이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물맛이 정말 좋아졌어. 요즘 우물물로 밥을 지으니 밥맛도 좋아진 것 같아. 지난번에 그 바보 며느리가 소금을 뿌린 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뒤 윤서방의 다리가 나아져 다시 나무를 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윤서방이 나가는 것을 배웅하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점심이에요. 드세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주먹밥 2개와 나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맙소, 분이. 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따뜻한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6월도 중순이 지나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지요. 어느 날 분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을 동쪽 논두렁으로 가더니 괭이를 들고 물길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김부자 영감의 논이었습니다. 저것이 또 무슨 짓이냐? 김부자 영감이 달려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이 내 논에 손대지 마. 하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을 파고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당장 멈춰. 영감이 분이를 밀쳤습니다. 분이는 논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물길을 계속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바보 며느리가. 이번엔 김부자 영감 논을 망치고 있어. 노모와 윤서방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분이야, 당장 그만둬라. 노모가 소리쳤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부자 영감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윤서방, 이번에는 내가 참지 않겠소. 당장 관아에 고하겠소. 영감님, 제발 진정하시오.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소. 윤서방이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오. 저 바보 때문에 내 논농사가 망쳤단 말이오. 마을 이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오.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이 논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이가 물길을 바꾸는 바람에 논의 한쪽은 물이 빠져나가고 다른 쪽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오? 김부자 영감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분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큰 비가 올 거예요. 산이 무너질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큰 비? 지금 장마철인데 비 오는 게 당연하지. 저것 봐, 헛소리하고 있어.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큰 비예요. 물이 많이 와요. 그래서 논을 망친단 말이냐? 김부자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윤서방, 이번엔 내가 봐줄 수가 없소. 일단 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하오. 윤서방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모는 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이번엔 정말 큰일이구나. 노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이에요. 뭐가 정말이냐? 큰 비가 와요. 산이 무너지면 마을이 위험해요. 노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 그날 밤 윤서방은 김부자 영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요. 영감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제가 품팔이라도 해서 갚겠소. 하지만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내일 당장 관아에 고할 것이요. 윤서방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쏟아질 거예요. 분이의 중얼거림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장맛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비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퍼부었습니다. 농가 밭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개울은 넘쳐났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동쪽 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산빛 아래 흙과 나무들이 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이대로 가면 마을이 잠긴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높은 곳으로 피하시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물과 흙은 마을로 곧장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파놓은 물길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김부자 영감의 논으로요. 물은 그 논을 거쳐 마을 서쪽 계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물길이 원래대로였다면 물은 마을 한가운데로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가 바꿔놓은 물길 덕분에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김부자 영감의 논만 물에 잠긴 채였지요.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분이가 판 물길이 마을을 구했어. 만약 물길이 원래대로였다면 우리 집들이 모두 떠내려갔을 거야. 마을 이장이 황급히 윤서방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윤서방. 윤서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분이가 어디 있소? 그 아이를 당장 모셔와야겠소. 노모와 분이도 나왔습니다. 이장은 분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이 아니오. 당신이 미리 물길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분이 씨.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소. 바보라고 놀렸던 것을 용서하시오. 안악들도 다가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우리 아이들을 구해준 은인이오. 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김부자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감의 논이 물에 잠겼으니 화가 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분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소, 분이 씨. 내 논은 망쳤지만 마을 전체를 구했소. 영감님, 논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돌이킬 수 없소.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요. 영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분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윤서방과 노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분이가 이제는 마을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비는 밤새 내렸지만 마을은 안전했습니다. 분이가 만든 물길이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서방 집 마당에는 쌀과 나물, 떡과 과일이 쌓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는데. 노모가 난처해하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소. 분이는 여전히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이제는 바보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이 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이나 드시고 가시오. 분이 씨, 이 나물 좀 받으시오. 우리 집 텃밭에서 막 뜯은 거요.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말이 느리고 서툴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바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생각했지요. 윤서방 집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장을 팔아 생긴 돈과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곡식 덕분에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오랜만에 든든한 밥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분이 덕분이구나. 노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방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지요. 분이가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분이는 손에 여러 가지 풀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약초예요. 발목에. 좋아요. 분이는 약초를 빻아 윤서방의 발목에 발라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윤서방은 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분이, 당신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요. 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기해요? 그렇소. 처음에는 당신을 바보라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요. 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느낄 뿐이에요. 땅이 말하는 것, 물이 말하는 것, 하늘이 말하는 것을. 그게 뭐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려요. 윤서방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보내준 것은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노모가 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 치마가 다 해졌구나. 새 옷감을 사다 줄 테니 옷을 지어 입어라. 괜찮아요, 어머니. 이것도 충분해요. 안 되지. 이제 너는 우리 집의 소중한 며느리인데 누더기를 입힐 수는 없지. 노모는 장에 나가 무명 옷감을 사왔습니다. 분이는 그 옷감으로 정성껏 옷을 지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는 줄 몰랐구나. 어머니도 해드릴게요. 분이는 노모를 위해서도 옷을 지었습니다. 윤서방을 위해서도 적삼을 만들었지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윤서방은 나무를 하러 갈 때 분이가 싸준 주먹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노모는 며느리와 함께 밭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 노모가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친정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래서 최주부 댁에서 자란 게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최주부님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넌 빚 대신 그 집에 있게 된 거구나. 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노모가 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가 내 가족이다. 분이는 노모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분이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로 최주부였습니다. 그는 마을에 퍼진 소문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빚 대신 떠넘긴 바보딸이 마을의 은인이 되었다고? 최주부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원래 그는 분이를 윤서방 집에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쓸모가 있거든. 최주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분이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고 땅의 기운을 느끼는 능력이었지요. 최주부는 그 능력을 이용해 장사에 써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주부가 억지로 그 능력을 쓰게 하려 할수록 분이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보처럼 굴면 나를 못 쓰겠지. 분이는 일부러 둔한 척했던 것입니다. 최주부는 그런 분이가 귀찮아져 빚을 핑계로 윤서방 집에 떠넘겼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분이가 마을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능력이 다시 알려진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것이어야 해. 최주부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최주부가 윤서방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윤서방. 윤서방과 노모는 그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일이 있겠소. 내 딸이 잘 지내나 싶어 왔지. 최주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허, 살림이 제법 나아졌구려. 다 내 딸 덕분 아니오? 노모가 대꾸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주부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상관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분이는 내 딸이요. 빚 때문에 며느리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미 빚은 청산되었고 분이는 이제 우리 식구입니다. 최주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이가 마을을 구한 일, 장을 좋게 만든 일, 그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게 무슨, 분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소. 땅과 하늘의 기운을 읽는 능력 말이오. 윤서방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그 능력은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준 것이오. 그러니 그 능력의 주인은 나요. 노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주부님,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지 마시오. 분이는 우리 며느리고 그 아이의 능력은 그 아이 것이오. 최주부는 비웃었습니다. 좋소. 그럼 법으로 따져봅시다. 혼인 증서라도 있소? 윤서방과 노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으니 증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분이는 아직 내 딸이요.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분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최주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뭐라고? 서방님도 어머니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아버지는 저를 도구로만 봤어요. 최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먹고 자랄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그래도 싫어요. 전 여기서 살 거예요. 최주부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오. 최주부가 떠난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모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얘야. 우리가 널 지킬 테니. 하지만 노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생길 거예요. 분이의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최주부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분이라는 아이 말이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아이가 땅의 기운을 읽는다는 것 알고 계시오? 그야 우리 마을을 구했으니 다들 알지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건 몰라요. 타고난 거 아닙니까? 최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어릴 적 산신령을 만났소. 그때부터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산신령이라니요? 그렇소. 하지만 그런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소. 최주부의 말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집에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기오.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는 법이니까. 그럼 우리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이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최주부는 교묘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이가 정말 산신령을 만났을까? 그런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으면 괜찮을까? 지금까지는 좋은 일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지. 마을 어기주막에서 사내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엔 분희 씨는 좋은 사람 같은데. 그렇긴 하지. 하지만 최주부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 신통한 능력이 그냥 생기겠어? 그래도 우리 마을을 구했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지. 마을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분희 씨가 밤마다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본다던데. 정말? 그게 무슨 짓이래? 글쎄,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산신령한테 제사라도 지내는 거 아니야?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분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방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가자 다른 나무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서방, 되게 신기한 며느리가 있다지? 아, 예. 그냥 평범한 아내요. 평범하긴. 마을을 구하고 장맛을 좋게 하는데 평범하다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요. 운? 허허, 윤서방도 솔직하지 못하시네. 윤서방은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모도 장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윤서방 댁, 며느리가 신기한 능력이 있다지? 그런 게 어디 있소? 그냥 눈치가 빠를 뿐이요. 에이, 그렇게 숨기지 마시오. 우리도 그 능력 좀 빌려 쓸 수 없겠소? 무슨 말씀을? 우리 집 농사도 잘 되게 좀 봐주시오. 사례는 하겠소. 노모는 황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윤서방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요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 나도 느꼈소. 사람들이 분위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소. 최주부가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분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김부자 영감이 윤서방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잠깐 나와보시오. 윤서방이 나가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희 씨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이십니까? 내 논이 올해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소. 분희 씨가 한번 보아주면 어떨까 해서. 윤서방은 난처했습니다. 영감님, 분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분희 씨가 마을을 구한 것도 땅의 기운을 읽었기 때문 아니오. 그건 부탁이요, 윤서방. 한 번만 봐달라고 해주시오. 윤서방은 집으로 들어가 분희에게 물었습니다. 분희, 김부자 영감님이 논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다고 전하겠소.
하지만 김부자 영감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우물이 말랐는데 봐줄 수 있겠소? 우리 밭이 작황이 안 좋은데 어디가 문제인지 봐주시오. 우리 아이가 자꾸 아픈데 집터가 안 좋은 건 아닌지 봐주시오. 분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수록 사람들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 여자 뭐가 대단하다고 거들먹거리는 거야? 자기 집 일에는 능력을 쓰면서 남의 일에는 안 쓴다니.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마을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에서 분이가 물을 기르려 하자 안악들이 막아섰습니다. 분이 씨,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무슨 부탁이세요? 우리 집 장독도 좀 봐주시오. 당신이 장맛을 좋게 했다며? 저는 그냥? 그럼 우연이 된 거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소? 안악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했으면서 왜 우리 집안일은 안 도와주는 거요? 그건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냥이 뭐요? 능력이 있으면 나눠 써야지. 안악 하나가 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봐주시오. 분이는 당황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그때 윤서방이 달려왔습니다. 다들 무슨 짓이오? 윤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놓으시오. 윤서방, 당신 아내가 이기적이오. 이기적?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소? 능력이 있으면서 나누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고 뭐요? 능력은 내 아내 것이오. 누가 강제로 쓰라고 할 수 있소? 말다툼이 커졌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진정하시오. 이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오. 하지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분이가 노모에게 물었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지.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윤서방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분이. 당신 잘못이 아니오.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밤중 분이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분이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물이 갑자기 흐려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는데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물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가 우물에 뭘 버린 게 아니야? 아니면 우물이 망가진 거야? 그때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분이 씨가 저주를 건 거 아니야? 뭐라고? 어제 우리가 분이 씨를 다그쳤잖아. 그래서 화가 나서 우물에 저주를 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 그 여자 능력이 있잖아. 예전에 우물에 소금을 뿌린 것도 이상했어. 사람들이 윤서방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윤서방, 당신 아내 나오라고 하시오. 윤서방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물이 망가졌소. 당신 아내가 한 짓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내 아내가 왜 우물을 망치겠소? 그럼 누가 했소? 어제 우리가 분이 씨를 다그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소. 윤서방은 황당했습니다. 분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게요. 뭘 본다는 거요? 우물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분이를 따라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분이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뭐요? 누가 일부러 흙을 풀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분이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자루가 있어요. 흙이 든 자루요. 마을 장정들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흙이 든 자루가 우물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였소? 못 봤어요. 하지만 우물 쪽으로 간 것 같았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거요. 분이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장님, 최주분의 집 뒤편에 자루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주부? 설마.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우물에서 건진 자루와 최주분의 집에서 발견된 조각이 똑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주부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집을 비운 뒤였습니다. 최주부가 사라진 뒤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주부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분이 씨를 해치려 했던 걸까?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분이 씨를 너무 몰아세운 것 아닐까? 맞아. 분이 씨가 마을을 구했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렸어. 마을 사람들이 윤서방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분이 씨, 정말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괜찮아요. 다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최주부가 어디로 갔는지 또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나졸이 왔습니다. 윤서방 댁분이라는 사람이 있소?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이오? 관아로 나오시오. 고소장이 들어왔소. 고소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최주부가 당신을 고소했소. 딸을 유인에 데리고 갔다고. 윤서방과 노모는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최주부가 직접 빚 대신 보낸 것이오. 그건 관아에 가서 해명하시오. 나졸은 분이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윤서방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내를 데려갈 수 없소. 이보시오. 관아의 명령이요. 거역하면 당신도 잡혀가오. 분이가 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제가 가서 사실대로 말할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분이는 나졸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윤서방과 노모도 함께 갔습니다. 관아에는 이미 최주부가 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딸을 유인했습니다. 최주부가 사또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리, 제 딸은 머리가 모자라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런 딸을 저자들이 빚을 핑계로 억지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또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분이냐? 그렇습니다, 나리.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들어보겠다. 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윤서방 댁에 간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저를 며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장부가 있습니다. 윤서방이 최주부가 두고 간 장부를 꺼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빚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딸을 며느리로 보내므로 빚을 탕감함이라고 쓰여 있구나. 최주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최주부,
내가 직접 쓴 것 아니냐? 그렇기는 하지만 날이 제 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 정신은 온전해 보이는데? 날이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다만 말이 느릴 뿐입니다. 사또가 최주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최주부, 내 딸이 정신이 온전하다는데 무슨 말이냐? 아, 아닙니다, 날이. 저 아이는 어릴 적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느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마당에 나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아라. 저는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역병으로 돌아가셨지요.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최주부님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 대신 최주부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 보아라. 최주부님은 제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밭일, 집안일을 모두 했습니다. 그것만이라면 괜찮았습니다. 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주부님은 제게 다른 것도 요구했습니다. 다른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땅과 하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고 땅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었지요. 관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주부님은 그 능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언제 곡식을 사고 팔지 제게 물었습니다. 땅을 살 때도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그게 싫어졌습니다. 제 능력이 돈벌이에 쓰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주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날이. 저 아이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사또가 최주부를 제압했습니다. 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을 느리게 하고 대답을 엉뚱하게 하면 최주부님이 저를 못 쓰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윤서방 댁으로 가게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최주부님은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빚 대신 저를 내보낸 것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윤서방 댁에 간 것은 내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윤서방님과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도구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 제 능력을 쓰고 싶었습니다. 윤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제 아내의 말이 사실입니다. 분이는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모도 나섰습니다. 날이, 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과 여러 사람들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이 씨는 우리 마을을 홍수에서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김부자 영감도 나섰습니다. 날이, 분이 씨는 제 논을 희생시켜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습니다. 우물가 안악들도 나왔습니다. 날이, 저희가 분이 씨를 오해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분이 씨는 저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최주부를 보았습니다. 최주부, 내가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 분명하구나. 날이. 게다가 우물에 흙을 넣어 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도 내 짓 아니냐? 최주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최주부의 집을 수색하라. 나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얼마 뒤 나졸들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최주부의 집에서 이상한 장부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장부냐?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조작한 장부입니다. 실제보다 빚을 부풀려 기록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진 빚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인가? 사또가 장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다. 최주부, 내가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것이로구나. 나리,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사또는 나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주부를 잡아 가두어라. 형이 결정될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나리,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최주부는 끌려나갔습니다. 사또가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 내가 옳았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위로한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리고 윤서방, 내 아내를 잘 모시거라. 훌륭한 사람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관아를 나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둘러싸고 사과했습니다. 분이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소? 아니에요. 다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은 분이 일행을 집까지 배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방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소, 분이. 이제 모든 게 끝났소. 분이는 윤서방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요. 노모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최주부의 거짓 장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진 빚이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였어. 나도 그래. 최주부가 우리를 속인 거야.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최주부가 잡혀갔으니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최주부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빼앗은 돈이 확인되었소.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윤서방 댁에도 은자 5냥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갚았어야 할 빚이 사실은 은자 2냥 반이었던 것입니다. 어미,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집을 수리할까? 아니면 농사를 시작할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 돈으로 마을 우물을 새로 파면 어떨까요? 마을 우물? 네. 지금 우물은 오래되어서 여름에 물이 부족해요. 새 우물을 하나 더 파면 마을이 좋아질 거예요. 윤서방과 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윤서방은 마을 이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돈을 내어 마을에 우물을 하나 더 파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런 큰 돈을. 분이의 생각입니다. 마을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장은 감동했습니다. 윤서방 댁 정말 고맙소. 분이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분이 씨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려. 그 집에 복이 들어왔어. 새 우물을 파는 날 분이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마을 한가운데인데 물이 나올까? 나올 거예요. 깊이 파면 좋은 물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분이의 말을 따랐습니다. 열흘 동안 우물을 팠습니다. 과연 분이의 말대로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물이 나왔어. 그것도 아주 맑은 물이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새 우물이 완성된 날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을 분이 우물이라고 짓는 게 어떻겠소?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찬성이요.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마을 우물이라고 해주세요. 제 이름을 붙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우물은 마을 모두의 것이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분이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동안 윤서방은 분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 당신 덕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소. 아니에요. 서방님과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웠을 거요. 분이는 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서방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최주부 댁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노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 아이를 며느리로 맞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가장 큰 복이구나. 그때 분이가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독대 앞으로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들고 왔던 들꽃이 심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들꽃은 이제 무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자랄 줄 몰랐어요.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심은 거지요? 네. 그때 저는 이 집이 어떤 곳일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꽃을 심으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무슨 희망? 이 꽃처럼 저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윤서방은 분이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집의 가장 깊은 뿌리요. 분이는 윤서방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최주부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앉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그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한 장사꾼이었지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줬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능력을 알게 된 것도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능력만 있으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분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바보처럼 굴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쓸모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며 분이를 윤서방 댁에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마을을 구하고 인정받는 것을 보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제대로 대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가 최주부를 불렀습니다. 최주부, 내 죄가 확인되었다.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죄, 거짓으로 고소한 죄, 우물을 훼손하여 마을에 해를 끼친 죄. 이 모든 죄를 합하면 유배형이 마땅하다. 나리. 하지만 피해자들이 용서를 구했다. 특히 내 딸 분이가 말이다. 최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가? 그렇다. 분이가 내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형을 감해주겠다. 최주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배 대신 이웃 고을에서 10년간 노역을 하도록 하겠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최주부는 관할을 떠나기 전 분이를 만났습니다. 분이야. 분이는 아버지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를 용서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갈 곳이 없었던 저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너를 이용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윤서방님을 만났어요. 최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세요. 최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분이는 아버지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냐? 음식이에요. 가시는 길에 드세요. 최주부는 보따리를 받아들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최주부는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이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소, 분이? 윤서방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분이 씨, 수고 많았소. 이제 우리 마을에는 평화만 남았소.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지막으로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윤서방 댁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봄에 시작한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어미, 이번 추수는 정말 대풍이요. 윤서방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 분이 덕분이지. 노모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밭의 어느 곳에 무엇을 심으라고 했기에 이렇게 잘 자랐지. 정말로 분이의 조언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집보다 훨씬 수확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윤서방 댁 농사가 제일 잘 됐어. 역시 분이 씨가 있으니 다르네. 추수가 끝난 뒤 마을에서는 감사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소. 분이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소. 사람들은 술잔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이와 윤서방도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 씨, 내년에도 우리 농사 좀 봐주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그래도 분이 씨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방이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분이 행복하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소. 저도요.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노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차가 준비되어 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미, 내년에는 집을 조금 수리할까 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붕도 새고 담장도 허물어져 있으니 돈도 이제 좀 생겼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마당에 꽃나무도 심고 싶어요. 꽃나무? 네. 봄에 꽃이 피면 예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구나. 노모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정말 큰 복이었다. 어머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바보라고 소문난 아이를 며느리로 맞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노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웠을 게다. 하지만 내가 온 뒤로 집안에 웃음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다. 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아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윤서방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지막으로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장독대 옆에 심은 들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분이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큰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노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윤서방이 나무를 하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분이는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분이가 이 집에 온 뒤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굴러온다. 윤서방 댁에 굴러온 복은 분이었습니다. 바보라 불렸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느리게 말하지만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분이가 넝쿨째 굴러와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집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새 우물이 생기고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보 며느리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느리고 서툰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복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